뭐 어차피 시황부터 쭉 말씀을 드릴 건데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면 22시에 야간 무료 방송, 카톡 무료 방송, 22시에 야간 카톡 무료 방송을 무료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 공지를 좀 해주시고 그때 이제 그 참여하실 분들 기준에서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제 22시에 유료 교육 강의 이거는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 문자 교육방 오늘 이제 마지막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갭에 대한 교육도 배울 텐데, 일단은 교육을 좀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KPM테크나 모트렉스나 텔콘 RF잭이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설정하는 방법 좀 배우셔서 좀 대처도 하시고 수익도 좀 내시고. 내일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일은 폭등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아유 우리 내사랑 교태님 텔콘 너무 아쉬웠어요 유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자까지는 못 보내드려요. 저런 종목은. 왜냐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는 사이의 변동성 그런 것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그리고 아쉬웠다 하시는 부분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아니라 올라갈 때 놓친 게 좀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종목군이라는 게 이런 그 매번 맞아주지는 않지만 텔콘, RF제약, 뭐 모트렉스, KPM테크 이런 종목은 가끔씩 이렇게 이제 불이 붙어서 계속 움직여주는 종목이 있어요. 다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전거래일에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갭상승이 살짝 나왔다 눌려요. 그리고 돌려. 근데 거래량만 터져서 양봉만 나와주면은 쭉쭉쭉 뻗어가 버리죠. 이제 막판에 쭉 꼬리 달고 내려온 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한 교육들을 좀 잘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어제 이걸 고쳐놨잖아요. 오늘 저는 솔직히 오늘 장이 폭등 나올 줄 알았어요. 유럽 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폭등 나올 줄 알았어요. 폭등 나올 줄 알았더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그냥 뭐 우는 아이 젖줘야 되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는 격으로 그냥 오늘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서. 근데 우리는 뭐 조금 이따 업종 기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너무너무 오늘 좀 사실 좀 행복했죠. 왜? 내일부터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니까. 우리는 지금 버겁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개월 플러스 5일 뭐 하루 더 해드려야죠. 왜냐면 구정도 껴있는데 시장이 오늘 폭등 나올 줄 알고 어제 이제 뭐 다 됐습니다 했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요렇게 딱 선착순 3분까지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 상품별로 선착순 3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전화하셔서 동참을 하세요. 지금 그저께 동참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지금 장에 그저께 동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저께까지. 오늘은 전화만 또 무지 왔어요. 전화만 무지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전화만 오고 망설이다가 다 놓치신 거야. 아니 진짜 안타까운 게 같이 계셨으면은 힘겹지 않은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물론 힘겹지만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그걸 올려드릴게요. 그 투매 금지 전략 부분 어제 올려드렸던 거, 어제 올려드린 그 방송 자료 녹화 내용만 잘 보셔도 제가 판단할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장세였단 말이죠. 어제 전략만 잘 들으셨어도. 그러니까 어제 업종 대표주군을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IT, 자동차, 거기에 이제 넷마블, 그다음에 LG 화학의 LG 화학 쪽. 그렇게 4가지 업종 이외에는 이제는 뭐 버거운 기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 잘 대처를 하셨어도,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하셨어도 오늘 같은 날 이게 어떻게 버거운 장세가 될 수 있나요? 감히 우리 정 의원님들도 지금 다 숨죽이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그 시황 부분 아까 그 방금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하고 종목군들의 내용까지도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그 내용 다 보시고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야, 과연 윤종두와 움직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왜 망설이? 이번 주에 난 제일 안타까운 게 이번 주에 전화가 무지하게 왔다고 그러더라고. 무지하게 전화 왔다고. 힘들다고 전화 오고 또 KFM테크나 텔콘 RF제약이나 이런 쪽의 기준에. 근데 결국은 저녁에 이제 지금 한 분 결제하시고 이 망설이시는 거예요. 왜? 장이 어려워서 내가 손실이 나 있다 보니까. 그럴수록 잘 대처를 하셨어야죠. 어찌됐건 그 두 개를 올려드릴 겁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원래 본인 방이 있고 이쪽 방 한 방을 더 연결을 해주고 6개 방을 다 하든 갈등을 해보자고 그렇게 해요. 예. 예, 방금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께 이제 교육해드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잡아낼 것이냐, 그 이제 기준을 의논을 한 겁니다. 죄송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늘 자료 부분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와우, 깜짝 놀랐네. 예. 근데 저렇게 하면은 너무 한 방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예, 일단 봅시다. 예, 일단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응?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또.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KFM테크나 여러분들께 그 자료 부분, 이게 어차피 뭐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전략 부분 동영상 녹화한 거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거 이제 참조를 하세요. 예. 뭐 자료는 조금 이따 뭐 도서 자료는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 도서 자료나 이런 거를 파일로 뭐 저쪽에 먼저 넘겨드리세요. 교육 끝나고라도 이제 뭐 선물 도서 자료 이런 거 넘겨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그 유튜브 찾아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해드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금의 흐름에서 원하시는 거는 시황하고 종목이잖아요. 그거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당장 내일 아침에 공략할 거 아까 이거 안 보여드려서 요 기준에 이거 복귀 교육 한번 해볼 텐데 요 종목군들 중에서 뭐 한국금융지주나 이런 데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준 거래량이 안 맞았을 거라고. 기준 거래량 맞고 양봉이 나온 건 이 두 종목이라고요. 20%대 강세. 와우.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사실상 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거래량의 기준 설정된 게 아마 신풍제약이지 않나. 신풍제약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여기도 거래량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됐건 신풍제약이 오늘 좀 좀 더 AS 해드릴게요. 플루 친구 쪽에 한 분이 뭐 막 글을 막 올렸더라고. 뭐라고 올리셨냐면 제가 그 읽거든요. 5,000주 사가지고 신풍제약 5,000주 사가지고 오늘 그냥 개장초에 5,000주 사서 종가에 다 팔아가지고 1억 300만 원 손해봤다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럼 만약에 오늘 신풍제약 사서 상한가 갔으면 윤정도 떡 사주시나? 아니 그러시니까 5,000주 사실 수 있을 정도시면 안타까운 게 라이브 방송 VIP 가입을 하셔서 진짜로 가입을 하셔서 대체하실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을 편입하면 지금의 기준에 얼마예요? 40%를 편입한단 말이에요. 40%를. 죄송합니다. 다른 엄한 거 생각. 20% 비중에 우리는 뭐 이번 달 들어 40% 수익을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여간에 이제 뭐 무료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면 유튜브를 검색하세요.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시고, 유튜브가 오늘 왜 이래? 정신을 못 차리는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그러시고 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유튜브가 있어요. 그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를 누르시면 윤정도 채널로 옮겨오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로 오셔가지고 오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KFM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7,000원 목표 주가 이탈시 어쩌고저쩌고 다 써 있잖아요. 그럼 1일 전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3,000 목표 주가 6,500원씩 잡아드렸잖아요. 또 투매 금지입니다 이렇게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신풍제약, 뭐 LG화학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다 잡아드렸다고요.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KFM테크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 전략 부분을 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시라고. 시가총액 1조 미만, 뭐 1조 이상, KFM테크 매직 계산기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상한가 들어갔죠. 모트렉스가 이때 얼마에 10%란 말이에요. 보이세요? 모트렉스 10%일 때 여러분들께 개장 초에 몇 시에요? 9시 37분입니다. 9시 37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멈춰놓고요. 9시 37분에 모트릭스를 보겠습니다. 모트릭스 나와라. 오바. 오늘 기준에 최상위에 놓여져 있죠. 오늘 윗골이 다 달려버리고 아쉽게도. 그렇게 해서 9시 37분에 분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좀 일찍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는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에서 이 영상을 녹화하는 사이에 이미 기준점이 잡혀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죠? 모트릭스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팝업창까지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9시 조자락 37분이 언제 요자락이죠? 37분 요자락. 그럼 우리가 녹화하고 있을 때가 요자락이었단 말이에요. 요자락이면은 이렇게 당겨 보시면 여기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죠. 요자락에 거래량이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래량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요자락에서의 편입 기준이면은 6,500원 정도 되나요? 저때 당시에 매직 계산기 기준.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다 듣고 대처가 되시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사실 안타깝게도 그 뒷타임에 좀 들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때 올려드린 자료 내용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9시 때 몇 분이에요? 요건가? 신풍제약이고 요거는. 그리고 또 요건가요? 요거네. KFM테크고. 요건 KFM테크에 대한 목표 주가 이제 갭에 대한 교육 어제 받은 거. 예? 갭에 대한 교육 어제 교육 받았잖아요.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렇게 하고 우리 보물국님 아니 누구는 이렇게 해서 신풍제약에서 수익 내고 나오시고 누구는 왜 플러 친구에 손실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나보고 들어오셨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모트렉스를 잡아드릴 때에 이 차트 내용이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녹화 뜨고 한참 있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들으실 때 거래량 터지고 움직임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녹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을 하게 되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뭐 8,000원 또 9,000원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7,000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넘기고 고점을 7,350원. 그럼 매직 계산기로 모트렉스를 한번 볼까요? 매직 계산기로 모트렉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모트렉스의 오늘 뭐 어제 기준이죠. 어제 기준으로 뭐 5,000원, 4,000원 어제 기준점에서 편입했다고 치고, 오늘 고점이 7,350원이면 이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면요 1.5%나 2% 밀리면, 그리고 혹은 2.5, 3%, 4% 밀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마지노선 잡은 게, 그러면 최근 들어서 며칠째 15일부터 며칠째 수익 기준을 잡으실 수 있는 범위이다 보니 마지노선은 7,000원으로 잡자. 예? 마지노선. 그러니까 마지노선에 7,000원의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대처를 했다면, 그렇다면은 뭐 오늘 차익 실현 잘 된 거죠. 7,000원 대비해서 또 10%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부분을 이쪽에 들어와 계시면 유튜브 쪽으로 구독 신청을 하시고 들어와 계시면
전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트렉스에서 다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매직 계산기나 이런 거 다 올려드리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드리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면 이게 어디예요? 이게 얼마? 6,440원이네 이때 가격이 그죠? 6,440원에서 7,300원까지 올라왔으면 1,000원이면은 15% 올라왔네. 이런 수익을 왜 놓치세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튜브에 어떻게 한다? 유튜브에 오셔서 미리미리 모트렉스, KFM테크, 텔콘, RF제약 이런 종목군들을 좀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누르시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보실 수 있어요. 응? 그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유튜브에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94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 빨리 좋아요 누릅시다 우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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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거 굳이 날짜를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9월 25일 교육 종목 폭등 랠리 저 제목 좀 저거 바꿔주세요. 누군가가 모니터링 하시면 굳이 날짜 안 넣어도 되니까 저 제목을 보고 외부인들도 좀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은 채팅방에 좋아요. 출석 체크 오케이 출석 체크 좋아요도 해주시고 우리 그 유튜브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이 90분 좀 넘으시니까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제 오늘 뭐 시황 열심히 잘 잡아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튜브 오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실시간 방송도 보시고 이 장중에 올려드리는 요 내용의 방송도 좀 보셔서 텔콘 RF제약 VI 발동하고 이거 VI 발동한 다음에 밀려 내려올 때 주가 범위를 1,800원 지지 라인을 설정해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수익을 다 놓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저렇게 밀려 내려올 때, 자 됐습니다. 그러면 텔콘 RF제약의 경우에는 여기서 뭐 편입 단가 주가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드렸던 가격이 저 라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텔콘 RF제약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미리 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11시 15분, 51분 때하고 56분 때하고 기준 볼게요. 56분 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봉 꿍 하고 떨어졌죠. 가격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3분의 1 지점 뭐 잡아드리고 할 때 1,800원 라인이 3분의 1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 라인을 1,800원까지 안 내려도 상관은 없다. 예? 어차피 앞전에 이런 데서 다 잡아내셔야 되는 위치죠. 거래량 터지고 양봉으로 돌리는 위치들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사실상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되돌림 구간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고 10,000원, 1,100원 뭐 이럴 때 그냥 거래량 터지고 움직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또 차익 실현이 되는 거죠. 10,000원, 1,100원에 들어간 거 20% 올라왔으면 차익 실현이지 뭘. 응?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내시고 결국은 오늘 내 사랑 곁에님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내 사랑 곁에님께서 올려주셨잖아요. 오늘 단타 빵빵 터지네요. 혜신님께서 윤정우 정부님 진짜로 존경스럽습니다. 아우 행복해. 이렇게 해서 내 사랑 곁에님 빵빵 터지네요. 저 계좌가 뭐였어요? 이게 텔콘 RF제약이었단 말이에요. 남들은 이런 수익을 내시고 행복해 하시고 고맙습니다 하시는데 동영상 보시면 되잖아. 거기다 모트렉스 한번 볼까요? 모트렉스도 오늘 그 수익 올리신 분들이 이렇게 계좌를 주셨어요. 지금 내 사랑 곁에님 와우 내 사랑 곁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올려드렸고 저희도 오늘 장중이잖아. 오늘 장중 10시 45분에 모트렉스 그 계좌 올려주신 게 요거죠. 요거 모트렉스 28.3%. 거기에 우리 또 그 두아이맘님께서 이렇게 또 친절하게 올려주셨어요. 두아이맘님께서 교육받고 수익 냈습니다. 오늘은 즐겁네요. 오늘은 즐겁대요. 오늘 같은 장에 오늘 같은 장에 오늘은 즐겁습니다요. 모트렉스 11%. 우리 내사랑 그 곁에님은 와우 진짜 뭐 최고 고수시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서 시황도 보시고 수익도 내시고 유튜브 꼭 오셔야 하간에 오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고 이런 영상 보시고 그리고 오셔서 여기서 추천도 해주시고 99명 벌써 들어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그죠? 공식 홈페이지 요 밑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그럼 이제 저 공식 홈페이지를 눌러서 홈페이지를 오세요. 오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주식 방송 있죠. 요렇게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정 PD님이나 이제 우리 김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전부 저기를 만드는 거예요. SB를 만들어서 요런 거를 다 뿌려드려야지. 요거 할 시간에 우리가 교육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런 동영상을 캐스터분을 불러서 촬영을 해서 차분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거 또 순간 욱하려고 그래. 욱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주식 방송 여기 들어오셔서 녹화 방송 누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갭에 대한 신호 포착에 대해서 유료 교육이 있었고요. 오늘은 매직 시그널 교육하고 이격도에 대한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장 전에 상한가 잡는 비법, 이것도 분명히 어제 야간 교육을 했는데 우리 그 직원분이 또 안 고쳤어. 이거 기계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니터링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요 밑에 이것도 안 고쳐놨네. 다 안 고쳐놨네. 이 제목들을 중간중간에 저희가 고쳐드려요. 그러니까 뭐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제 야간 교육의 기준에 이런 내용들 수정해서 가라 여러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보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수익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잘 내실 수 있도록 이 교육 좀 받으세요. 어제 그제 거 녹화로 보시고요. 어제 그제 거 녹화로 보시고 그다음에 110만 원에 내일 하루 이제 문자 나갑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문자 나갔고 월요일부터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번 장에 잘 대처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문자가 또 나갔고 신풍제약 문자 나갔어요. 사실 그렇게 돼 있고 종가가 이제 너무 크게 밀렸는데 뭐 변동성이 원체 큰 쪽이라 의약품 쪽은 그렇게 버겁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면 교육을 받으시면 기초교육 받고 싶잖아요. 그죠? 기초교육. 한번 여쭤볼게요. 기초교육 하루에 기초교육을 하루에 최소 한두 시간 해드리고 카톡방 교육 한두 시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중에 조금 여러분들 리딩 좀 해드리고 주식 교육을 하루에 한두 시간 별도로 장 끝나고 하루에 한두 시간 주식 교육 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들께 좀 리딩 교육을 바탕으로 한 종목도 교육을 했으면 이제 종목도 나와야 될 거냐. 교육하고 모트릭스, 교육하고 텔콘 RF제약, 교육하고 KPM테크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내 드렸으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쭤보려는 거야. 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장 마감 후 하루 한두 시간 장 마감 후 한번 여쭤볼게요. 장 마감 후 하루 한두 시간 교육 진행하고 그리고 장중에는 교육과 함께 뭐라 그래? 카톡 리딩 서비스 이게 전부 이제 카톡방 기준이에요. 서비스 기준 카톡방 서비스 기준 장 마감 후에 하루 한두 시간 교육해드리고 매일 하루 한두 시간 교육해드리고 장중에는 교육과 함께 카톡 리딩을 해드리는 상품 가격 희망 가격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445566 그럼 다 44 누르겠지 뭐. 그렇지 않나요? 1개월에 44는 너무하다. 5개월 55 카톡 기준에 아니 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중에는 교육과 함께 카톡 리딩을 해드리는 상품. 이게 1개월에 이런 상품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절한지, 여기 안 나와 있는 가격도 적절한 가격이 있으면은 출석 체크도 할 겸 한 번만 올려줘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가입하라고 안 할 테니까 뭐 여러분들 올렸다고 제가 막 전화 드려서 막 가입하세요. 우린 TM을 안 해요. 전화 안 겁니다. 절대 윤종준에는 여러분들께 전화를 안 거니까 전화 오면은 이거 이상한 전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출석 체크도 할 겸 사사는 없어. 5호부터 호드람님 88 대리하면서 듣는 시간밖에 없어요. 스플라이님. 아유 뭐 차분히 들으시면 되죠. 40은 앙대영 하시고 또 두아이맘님. 그렇게 해서 각 유튜브나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은 노란톡 카카오 톡방에다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사사도 해드려. 사사는 없는데 원래. 사사까지. 그리고 여기에 14시간짜리 14시간 교육 USB를 드리면 되잖아. 또 기초교육. 이렇게 해서 상품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교육. 그렇게 해서 4444445588 이렇게 했는데 출석 체크도 할 겸 아무거나 눌러주세요. 출석 체크도 할 겸 쭉 눌러주고 같이 갑시다 빨리. 출석 체크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한번 쭉 시원하게 한번 쭉.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시원하게 쭉. 다른 방송 출연하면서 리딩 받는 가격이 있는데 너무 비싸면 그렇고 44가 적당한 것 같아요. 크크 고공님. 예. 거제사랑님 궁금하면 500원. 내 사랑 곁에님 701109 상승중님 33 매버릭님 3333 영구원 701109 아이 좋습니다. 스플라이님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마님님 701109 땡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 되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3개월을 묶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개월짜리 상품에 132만 원에 3개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가격은 3개월 1 플러스 1 플러스 1 흉내 내야지 우리 부자 동생님. 1 플러스 1 플러스 1개월 132만 원 선착순 100명 오픈일은 09월 다음 주 월요일이 28일인가요? 28일 이렇게 해서 내일부터 바로 팝업창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 내용은 일단은 어느 거 14시간 기초교육 USB 드리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오픈을 해 놓을 테니까 일단은 예약하실 분들은 예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예약하고 결제를 같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안내사항은 이렇게까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쭉 끝. 요 이제 확정치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21일 날 오픈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2만 원을 내시고 매일매일 기초교육 한두 시간을 받으시고 매일매일 그다음 장중에 함께 리딩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달에 44만 원 꼴이면 3개월에 132만 원 기준이면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죠. 이번에 추석이 껴 있으니까 선착순 100분까지는 추석 기념 7일 추가 증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더 세일해 주세요. 그거는 힘들어. 하루에 2만 원 인건비는 나와야죠.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10시부터 해서 야간 방송 진행된다는 거 알려 드렸고 그리고 홈페이지 오셔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오늘 이제 요 교육은 이제 끝났으니까 교육은 빼고 오늘 마감 교육까지 있습니다. 저 참조하시고 자 그러시고 이제 라이브 방송 부분은 이렇게
예. 오늘 10시까지 해서 라이브 방송 이렇게 보실 수 있다. 라이브 방송이란다. VVIP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VVIP 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됐죠? 이제 더 안 하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보세요. 자, 시황부터 짧게 넘어가고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 종목 넘어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어차피 유료 교육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할애를 못 해드려요. 대신에 10시부터 카톡방에서 대신에 교육을 진행해 드리니까 꼭 참여하셔서 카톡방 교육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종목 리딩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종목 AS까지 그리고 오늘 10시부터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AS도 일정 범위 톡방에서 이제 진행을 해 드릴 것 같은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종목 올리시면 뭐 힘겹죠.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 한진칼 77,000원 30%꼭 전망 좀 부탁드려요. 하늘이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유지 전략 가셔야죠. 지금 기준에서 신규 편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너무 축소돼 있어서 신규 편입은 없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진칼은 이제 유통 물량 자체가 작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한국경제 이데일리 방송 전문가 등 다 무료 방송 경험했고요. 전문가님 이 정도면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가격에 교육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고공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24일 기준의 시황 모든 악재는 각국의 중앙정부의 대책이 뒤따른다. 금융시장의 흐름은 악재 내용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익 실현 욕구 출회 및 중앙정부 중앙은행의 부양책에 대해 민감하다. 뭔 소리냐면은 금융시장의 흐름은 악재에 민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악재에 민감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차익 실현 욕구를 언제 표출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수익이 아닌데라고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데 수익이 아닐 수가 없죠. 시장은. 왜냐하면 시장은 3월 이후에 70% 올라왔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의 멘토가 나쁜 사람들이었거나 여러분들이 멘토 말을 잘 안 들은 거죠. 시장에 순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시장에 순응해서 시장 지수를 견인할 대형주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윤정도 나부랭이들이 자꾸 KPM테크, 텔콘 RF제약, 모트렉스 이런 종목을 언급하다 보니 바닥에서 열심히 교육해드리고 설정해드릴 때는 못 따라붙고 결국은 고점에서 으악 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윤정도한테 농담이 아니라 VVIP 가입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같이 움직이시면 되는데 과금하시기가 좀 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버겁잖아요. 버겁다 보니까 내가 혼자 해봐야지 공짜로 주는데 해서 텔콘 벌컥 들어갔다가 텔콘에서 윗골이 달려서 아이고 누구는 수익인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후회를 하시게 되고 응? SK하이닉스는 사면은 내가 지금 손실이 얼만데 저거 가지고 언제 수익 내나 이러시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발만 동동동동동동동 구르시고 그죠? 그래서 내동매매만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내동매매를 막아드리는 것이 윤정도의 역할이지 없는 종목 쥐어짜서 만들어드리지 못해요. 채널 다 돌리면은 이렇게 폭락장에 다 내가 KPM테크 추천했다고 해지 LG화학 추천했어요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신풍제약 추천했어요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오늘 장에. 그죠? 신풍제약 급격히 조정받아 버리니까. 근데 그런 그 비현실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안 드시면 도움을 받으셔야죠. 1% 위에서 정리하고 1% 밑에서 사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시장의 승리자로, 선구자로 남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기준에서 지금 현재 실시간 유럽 증시를 놓고 보시면 국내 증시의 조정폭 감안했을 때 이게 뭐 조정인가? 약보합이죠. 하루에 얼마씩 움직인다고요? 닥스 같은 경우에 지금 플러스입니다. 닥스의 경우, 독일의 경우 하루에 얼마씩 움직여요? 코로나19 때에 12%씩 시장 조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닥스, 이제 독일, 유럽의 대표 뭐 이런 쪽을 들여다 본다면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뭐 플러스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3월 달에 하루에 빠진 겁니다. 12%. 종가 기준으로 12.24%. 우리나라가 12% 빠진 날이 있나요? 300포인트 빠진 날 있어요? 200포인트, 300포인트? 없죠. 우리보다 변동성이 좀 월등히 커요. 동시간대에 열리는 일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제 변동성이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고 장중에 10%씩 빠져요. 장중에.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 얼마 빠졌나? 종가 5%. 이날은 종가 2몇 %. 이런 식으로 이제 장중 10%, 장중 뭐 4, 5% 우습게 나옵니다. 우습게. 이런 날은 얼마 빠졌나요? 이런 날은 장중에 4% 수준. 6월 15일 날. 우리나라도 이날은 뭐 100포인트 빠졌죠. 그러니까 일본 쪽의 변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또 월봉 기준의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뭐 문제되는 거 없죠. 미국이나 이런 쪽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16년 바닥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0% 올랐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못 움직였잖아요. 클로이님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러세요. 다 어쩔 수 없잖아요. 힘겨우시잖아요. 제발 좀 부탁인데, 예? 그렇지, 그게 낫다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시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여기서부터 막 깨지면 어떻게, 내 돈 깨지면 어떻게 해 그건데, 시장이 이렇게 멀쩡한 시장이 어딨어 세상에. 이렇게 멀쩡한 시장 어딨어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2016년 이후에 2017년도에 본격적인 랠리를 주다가 2018년도에 디커플링이 나온 거죠. 그때부터 디커플링. 그리고 이제 돌리는 과정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버거워하지 마세요. 환율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 아까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 훼손이 된다면 그때 고민을 하세요. 원화의 가치가 1,600원대를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고 1,900원대를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을 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완전히 휴지가 되는 거죠.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1,172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띠고 달러 인덱스가 엔화에 대해서 약세를 띠는 거죠. 우리나라의 1,100원대 그러면 일반적인 평균 그 환율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애국심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단순 논리입니다. 이 저기 홈페이지에서 이건 이제 꼭 보세요. 뭐 보시냐면은 홈페이지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주식 방송에서 요 주식 방송에서 녹화 방송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 저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금리, 환율, 상품, 신풍제약, LG화학 이렇게 전략이 있습니다. 9월 20일 날. LG화학 남들 지금 다 숨기잖아. 안 숨겨 우리는. 신풍제약 18일 날 상한가, 21일 날 8% 추가 급등. 거기서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해서 50% 수익 확정했죠. 그리고 시간에서 우리 차익 실현한 날 시간에서 하한가. 그 다음 날 13만 6천 원까지 밀릴 때 또 편입. 그렇게 또 수익 19만 1천 원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또 수익.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방송 다 보시고 나서 저거 4시간짜리 교육입니다. 무료 교육에 무료라고 써 있잖아요. 4시간짜리 무료 교육을 홈페이지에 오셔서 금리, 환율, 상품 다 들여다 보시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어제 오늘 그 투매를 안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윤정도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예? 지금 장이 여러분들이 투매할 장인지 여러분들은 선구자라니까 선구자. 절대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는 장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하여간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주말이라도 열심히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길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리, 환율, 상품 저거 4시간짜리 교육 저거만 딱 들으시면은 아우 시장 우수 여러분들은 선구자야. 이일송정 푸른소는 이 노래 부를 수 있다니까 진짜로. 시장이 정점을 찍으려면은 간접 상품에 그러니까 펀드 상품에 돈이 진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막 시장이 비이성적인 랠리가 나와야 돼. 지금의 반대급부에 막 어마어마한 비이성적인 흐름이. 그래서 요거 꼭 보십시오. 그리고 일요일 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차분하게 또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내일은 뭐 이런 섣부른 예견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내일은 시장은 굉장히 안정화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뭐 시장이 또 뒤숭숭한 흐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 펀드멘탈을 훼손시킬 만한 내용은 없으니까 자신감 가지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방송 원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빨리 넘겨드릴게요.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눈에 띄죠? 전기전자 업종.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그 우리 관심 종목에 어차피 이렇게 주력 종목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 교육하다 보면 IT 쪽에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IT 쪽에 이 기준에서 어떤 걸 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오늘 전기만 사실 굉장히 좀 우리한테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또 주력이고 비중도 많고. 근데 이제 전자는 뭐 57,800원이면 아유, 예? 이게 5월 말 대비해서 삼성전자 5월 말 대비해서 5월 말에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가격 위쪽으로 올라온 적이 3월 이후에 2주뿐이 없어요. 2주.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감안한다면 땡큐 하죠. 그리고 삼성전기 뭐 버겁긴 하지만 그렇게 버거운 수준은 아니고 LG전자 오늘 하루 종일 9만 원 위에서 움직이다가 종가만 저렇게 밀렸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뭐 걱정될 게 없어요, 사실은. 응? 이노텍은요. 이노텍은 시가총액이 사실상 5조 미만, 3조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비중을 우리가 월등히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매매 위주로 좀 보는 거고. 삼성 SDI는 우리는 2차 전지를 보는 관점에서는 LG화학을 그리고 단기 매매는 들어가죠. 변동성 클 때. IT로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으로. DB하이텍은 주식수가 4,400만 주짜리예요. 그래서 지금 1조 3천억, 1조 4천억, 1조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력으로 갖고 가는 거는 엄청난 매집이 단행돼 있을 때 작년 12월에 우리가 DB하이텍을 2만 원 전후에서부터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 1월 달에 한 달 만에 40% 50% 수익 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가벼웠죠. 2만 원이면은 1조가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IT에서는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뭐 저 종목 그대로 오픈해드려요. 오픈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결정을 못 내리시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멘토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IT 쪽에서는 견딘 거죠. 시장 대비 견뎌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진칼 아까 질문 주셨는데 한진칼 3만 원에서부터 11만 원까지 수차례를 매수매도 해가면서 수익을 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진칼에 대한 지금 비중 꽉 묶여 있는 거죠. 손실도 있고. 근데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은 그렇게 뭐 최근 들어서는 권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 물량은 좀 많이 버거우시더라도 유지. 특히 최근 며칠 동안에 8만 원대 중반까지 막 8만 원대 초반까지 확 들어올렸던 부분이 최근 며칠 동안에 거래량 제한적인 범위에서 또 밀려 떨어졌어요. 시장도 깨졌고. 버거우신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 신규 편입은 자제하시고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일단 그 가지고 계신 물량은 유지.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은 뭐
이번에 들어간 물량이 좀 버겁긴 하지만 16만 원 이하 뭐 16만 원 수준 오늘 16만 원 매수에 나갔으니까 16만 원 매수에 나가고 16만 9,500원 땡큐 했죠. 그리고 뭐 13만 6천 원까지 밀릴 때 잘 대처해서 19만 1천 원까지 돌릴 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뭐 차익 실현 잘 하셨고 오늘도 개장 초에 잘 접근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라이브 방송에서는 잘 하셨고 아까 풀친 거 말씀드렸죠. 한 분이 나 5천주 샀어 개장 초에 내가 5천주 샀는데 3시에 내가 5천주 다 팔았어 손해가 1억 3백이야. 가입 좀 하시지 왜? 300만 원 가입하는 건 아깝고 그렇게 해서 1억 3백만 원 손실 나는 거는 윤정도 책임인가? 아까 막 풀친에 막 왔더라고 톡이 그렇고 VIP 가입하셔서 도움 받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1억 3백만 원 나 돈 다 잃었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멘토를 따라해야지. 비중을 우리가 최대 폭을 가져갈 때 20%고 그리고 이제 뭐 전략 기준 잡아서 분할 매수 기준도 잡고 하는데 그 5천 주를 뭐 한 번에 막 다 들어가시면 뭐 도박장이에요. 도박장이네. 그분한테는 도박장이네 그러면. 몰빵해가지고 네버리지까지 썼나 그러면 다 잃었다고 표현하신 거 보면 도박장이에요 여기가? 안 되죠. 결론적으로 신풍제약의 경우에 대해서는 뭐 장중에 그 녹화 방송 올려드린 거 또 내일 올려드릴 거 그거 참조하세요. 참조하셔가지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뭐 장중 내내 오픈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블록딜에 대한 내용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뭐 상한가 같던 종목이고 하한가도 같던 종목인데 최근 며칠 동안에 상한가도 갖고 하한가 안 갔어요? 그런 종목인데 왜 지금 오늘 이 변동성 9% 빠진 거에 대해서 못 견뎌요? 그럼 처음부터 안 하셔야지. 상한가 갈 때는 좋고 야 이거 상한가 간 종목이야 나도 상한가 잡고 싶다 이건 좋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된다? 에이 그런 심보가 어디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9월 18일까지 해서 외국인들 매집한 물량 313만 주 8월 말일부터 13일부터 필요 없고 8월 말일부터 그리고 이제 8월 말일부터 9월 18일까지 매수한 거는 CS나 골드만삭스가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월 20일 날 블록딜 됐을 때는 CS나 골드만삭스는 없어요. 매도에. 골드만삭스 저 밑에 3만 주 정도 있네. 그러니까 매집한 쪽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석영 쪽인가요? 거의 한경에서부터 기사 나오는 걸 퍼다 쓰고 재탕하고 삼탕하고 요 기자분들이 좀 열심히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윤정두한테 회원가입 해야지. 무슨 얘기냐면은 22일 날 그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175만 주고요. 그리고 22일 날 매수가 외국인들이 172만 주입니다. 171만 주. 뭔 소리냐면은 블록딜 물량 130만 주 기타 법인으로부터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서 넘겨받은 이후에 그 물량 그대로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만 주는 자전이 된 거죠. 이제 자전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그렇게 해서 매수 평균 단가 15만 3천 원에서 15만 7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6%에 달하는 신풍제약 주식수 아세요? 신풍제약 주식수도 모르고 신풍제약 매매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윤정도 맨날 말씀드리잖아. 신풍제약 주식수 얼마? 5,300만 주 정도 돼요. 약 5,280만 주가 5,290만 주가 될 거예요. 응? 매집이 6% 가까이 돼 있으면은 주가가 30에서 50% 끌어올려줘야 돼. 그래야만 그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어요. 이번에 차익 실현 했나 봤더니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안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CS나 이런 쪽에 이제 MSCI 지수 편입되고 FTSE 지수 편입되고 CS나 골드만삭스 매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는 15만 7천 원이더라. 그럼 그들의 평균 단가 대비 주가가 밀려 있다고 무조건 위로 다시 올라간다 그러진 않아요. 손절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들 돈이 아니거든. 간접 상품의 일반 고객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익이 나야 되겠지만 운영 실책상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또 조정받고 하면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폭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그 개별 주가 방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들보다
그들보다 평균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쥐고 있다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신풍제약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이 개선된다. 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뉴스 보고 들어가. 아이 우리가 어린 낸가 뉴스 보고 들어가게. 결국은 이제 시장의 수급 논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큰형이 샀어요, 세력이 샀어요. 그게 이제 외국인이라는 거죠. 공매도 상한이라기보다는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수급 논리. 그게 15만 7천 원 수준에 6% 가까이 매집이 됐더라. 그래서 우리는 8월 31일 날 11만 원, 12만 원에 들어간 거 그 당일 날 다 팔고 차익 실현 다 하고 13만 원대. 그래서 12만 6,500원에. 아니다. 13만 6,500원에. 15% 20% 보고 당일 날 수익 보고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해서 20% 매집을 해서 15만 1,500원 평균 단가 가지고 가고 19만 원에서 절반 이상. 그리고 20만 7천 원의 전량 차익 실현 끝. 공식 매도 사인 다 나갔죠. 공식적으로 보여드려? 공식적으로 매도 사인 다 나갔잖아. 그러니까 교육받고 문자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편하게 대처가 됐어요. 9월 21일 날 의약품 30% 비중의 신풍제약 시초가 대비 또 고점 대비 조정받으면 어떻게? 20만 5천 원의 전량 차익 실현. 근데 고점 대비 3%가 21만 4천 원이었으니까 20만 7천 원이란 말이에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시간에서 아까 맞았죠. 그렇게 해서 평단 16만 4,500원이 아니고 평단 한 16만 원뿐이 안 돼요. 근데 당일날 어떻게 됩니까? 19만 1,000원 찍죠. 22일 날 화요일 날 13만 6천 원까지 밀리고 그리고 나서 19만 1,000원 찍잖아요. 우리 그때 들어가 있었잖아. 들어갔잖아요. 그 전날 전량 차익 실현했으니까 얼마나 편해. 들어가서 19만 1,000원 찍을 때 방 안에서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 고점에서 잘 하시고 매직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께는 문자 사인은 못 드렸어요. 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어차피 우리는 목표 주가를 좀 높게 보니까. 외국인 평균 단가 대비 30에서 50%를 보니까. 그러면 그게 20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좀 들여다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가는 깨졌지만 오늘 장세에 또 변동성 화요일 날 하한가 수준, 금요일 날 상한가 이런 종목의 변동성 9%를 의약품에서는 감내를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신풍제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하나솔루션으로 빨간불이죠. JP모건이 좀 들어왔었어요. LG화학 오늘 어때요? 64만 3천 원까지 찍었어. 개인들을 현혹시키는 이 흐름인가 이게? 아니죠. 그잖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좀 움직임을 주다가 과도하게 미끄러지긴 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15만 원 전후 수준의 매수 단가예요. 위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버겁지 않고 현대차 그룹주도 어제 저점 안 깼죠. LG화학도 어제 저점 안 깼죠. 다행히.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어제 오늘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도. 나머지는 숨도 못 쉬어요. 장비 부품 업체들은. 왜? 이쪽은 어차피 원래 가볍죠. 그냥 원래 가벼우니까 된 거냐? 아니죠. 돌려야죠, 빨리. 근데 이제 누적 수급이 있거나 업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누적 수급이 있거나 누적 수급이 자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아까 보니까 게시판 보니까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밀려요. 시장이 좀 그래요. 근데 수급이 어제 오늘 둘 다 이틀 연속 좋았죠. 그래서 되돌릴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매집이 된 종목 쪽이 좀 더 빠르게 가파르게 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셀트리온 제약을 정확히 7월 9일 날 전략 매도 사인을 내보내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을 7월 9일 날 전략 매도를 내보냅니다. 그걸 매도하고 시젠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시젠 사서 100%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즌 쪽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7월 9일 날 셀트리온 제약 다 팔고 시즌 쪽에 이제 의약품 비중을 계속 늘려나간 매매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날 셀트리온 제약이 예를 들면 7월 9일 날이 13만 4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정확하죠? 14만 원 고점 찍고 우리가 매도 사인 나간 게 13만 4천 원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어찌됐건 저때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우리는 시젠을 편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무조건적으로 자 이렇게 여쭤봅니다. 야간에 무료 교육을 깊이 있게 해드리는 거는 좀 일요일이나 이럴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한 4시간씩만 해드리죠. 화수목은 유료 강의가 있어서 좀 제대로 못 해드리고 윤정도 방송 듣고 그래도 시황이나 교육, 거래량 교육, 거래대금 교육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윤정도 최고 70110 한번 갑시다. 그래야 내가 그 셀트리온 삼형제나 지금 시장에서 업종 대표주들 왜 제가 자꾸 IT 얘기하고 그쪽이 유리하다, 그쪽을 보셔야 된다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호응도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70110과 한번 갑시다. 좀 능동적으로. 아 진짜로 VIP 회원님들이 가장 능동적으로 글을 올려주세요. 그만큼 절실하시기 때문에 윤정도하고 함께 가시는데 그 선택이 잘 된 거거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쫙쫙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70110과 한번 시원하게 갑시다. 응? 지금 지금 오늘도 상담 전화 무지 많아. 근데 결제는 지금 2분 되셨는데 결제 다 하세요. 진짜로 결제 다 하셔가지고 대처를 좀 하세요. 이 좋은 장에 지금 70110 많이 눌러주셨고 저기 뭐야 그리고 이쪽 카카오톡방에도 70110 많이 눌러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셀트리온 제약을 안 좋아해요. 윤정도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이 종목군들을 뭐 심하게 표현해서 좀 쓰레기야 라고도 표현을 해요. 뭐 그렇다면은 저쪽은 어때요? 그렇다면 무슨 신풍제약은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소외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 대처가 있어야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매를 안 했냐? 아니죠. 매매 다 해서 수익 다 내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충분하게 4월 달에 4월 1일 날 이후에 4월 2일 이럴 때 다 수익을 잡아드렸고 왜 얘들을 싫어하냐면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가총액이 하이닉스보다 높았었어요. 이번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좀 밀려 내려간 거고 60조 원을 넘겼었죠. 하이닉스보다 월등한.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도 영업이익 순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 2017년 하반기에 저 때가 신라젠의 비이성적인 폭등이 나올 때죠. 그럼 꼭 보면은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황우석 교수 두 가지였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87, 88, 89 이후에 수출 2자릿수 연속 증가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루어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못한다고 하느냐. 거기에 노벨 평화상이 아닌 황우석 교수 노벨상 탈 수 있는 그러한 선진 국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왜 나를 그렇게 우리 정부를 못한다고 하느냐. 부동산 대책 2015년도 831 부동산 대책을 단행하면서 자본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으로 돈을 좀 몰리게 하면은 부동산이 좀 안정이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좀 몰리게끔 유도를 해줍니다. 정책을 펴줘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근데 좀 과도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기준에 2004년, 2005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IT 거품 붕괴되고 난 이후의 흐름이라서 저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뭐하냐 그러면은 제가 그때 35, 6이니까 70110 그죠? 2004년 35 이렇게 되니까 저 방송 출연 에이구 무슨 방송인데 주식이지 에이구 젊은 것이 쯧쯧쯧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던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1140원에 환율 방어도 잘 돼 있고 경기도 살아나고 해서 바닥 대비 100% 이상 올랐어요. 150%, 200% 올랐단 말이에요. 바닥 대비 1년 만에. 근데
야, 현대차 사세요. 삼성전자 사세요. 바닥 대비 150% 200% 올라왔어요. 아유, 앞으로 좋을 거예요. 시장 좋습니다. 그러면 쯧쯧쯧쯧 이런다니까요. 그랬던 것이 그 당시 기준에 황우석 교수 테마 뭐 이런 부분들 막 열광의 도가니였죠. 어찌 됐건 조화제약 42배, 삼성 PNC 57배까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금융당국은 뒷짐을 줍니다. 미래에셋이 수익률 광고를 막 때려대는데 그 순위에도 없던 증권사가 뭐 저기 대우증권을 잡아먹을 정도로 커지죠. 근데 그런 분위기를 이제 정부 당국이 잡아준 게 그게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입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씁쓸하죠. 근데 그 똑같다는 거죠. 이번에 2017년도 하반기에 또 2018년도에 또 2019년도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런 내용. 셀트리온, 신라젠, 거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7년도에 저렇게 큰 폭등 랠리가 나온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뭐 시가총액이 다소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고점 대비 하락률 보세요. 멀쩡한 회사인데 이렇게 밀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번에 시장이 여러분들이 아우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맨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보여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대형주의 업종 주도주는 다시금 제자리로 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유에서건 7년 만에 19만 원을 넘긴 현대차가 불과 이번 주 지난주에 19만 원 넘긴 현대차가 지금 17만 원 초반에 내려와 있는데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가 되면은 현대차가 그거 좀 안 뚫을 것 같아요? 뚫겠죠. 당연히 뚫고 올라옵니다. 거기에 이제 실적 개선폭 일부 있고 환율에 대한 엔화 강세에 대한 우호적인 측면 거기에 정부 정책하고 좀 많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응? 거기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8월 중순 이후에 서울에 코로나 확산돼서 조정을 받았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다시 뚫어준 게 LG화학이 1순위로 먼저 뚫었어요. 업종 대표주 중에. 시가총액 5위.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소외가 되기 시작하는 거는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그 의약품 쪽에서도 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신풍제약도 뭐 10조 수준,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는 8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 순환성의 흐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지. 코로나19 완전 잠식이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이제 삼성그룹주 승계 작업에 대한 내용은 일부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이나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한번 소외가 되면 저 당시 기준에서 2017년, 18년 초에는 여러분들 선배 되시는 분들 저 당시에는 지금의 분위기랑 똑같이 생각 안 했을까요? 지금 기준을 셀트리온의 낙폭과대라고 인식 안 할까요? 근데 첫 번째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대비해서의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감안한다면 지금의 주가를 펀더멘탈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의 주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은. 저 고점 대비 시가총액 40조를 넘기고 시장 시가총액 3위까지 들어올려놓은 종목을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 60% 이상을 깨고 내려가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뭐 무조건 깨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본적인 뭐 성장성이나 그 성장성이 뭐 거품의 성장성까지 포함하는 건 버겁죠. 자산 가치 대비해서나 모든 면을 다 감안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의 기준은 가장 정상적인 범위의 기준이 다시금 뭐 시간이 없지만 시황 차트를 종목군 업종군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코스피 지수죠. 잘 보세요. 대형주 코스피 지수하고 대형주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형주라는 거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예전에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입니다.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예요. 근데 시가총액 대형주 100위까지가 전체 시가총액의 78% 이상을 합니다. 거의 80%. 그러니까 그들의 주가 등락률이 시장의 등락률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100개 종목이 다 어차피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 100개 종목에서 업종 대표주 기준에 업황이 좋은 쪽, 그쪽이 지수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수익률이 나오는 쪽이 있고, 시장보다 못 오르는 쪽이 있겠죠. 그래서 업종 대표주를 놓고 보는 건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기준에서는 중소형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소형주는 진짜 묻지마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개별 몇몇 종목 때문에 중소형주가 다 간다. KFM테크 상한가 갔다고 해서 오늘 시장 폭락 나오는데 2,000개 종목 이상이 빠졌는데 KFM테크 상한가 갔다고 보셨죠? 그러면 윤종두 자체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니까. 근데 절대 그러한 도박적 요소의 기준 그거를 여러분들이 꿈꾸시면 안 되고 그나마도 교육받고 일부 대처할 수 있다는 거하고 혹은 윤종두랑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들여다보면서 매매하는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그것도 비중을 얼마 못 가져갑니다. 소형주의 기준에서는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장 깨지면 더 죽고 돌릴 땐 못 돌려요. 그러다가 언제 전체 시장에 묻지마 투자 폭등 랠리 어떤 거 간접 투자 상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전체 국민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주변에서 주식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놓고 보셔야지 뭐 우물한 개구리야. 규모 자체가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가 2004년도 12월에 8조였어요. 8조. 그게 2015년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이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얼마까지? 2017년도에 얼마까지? 74조까지. 8조에서 74조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정점인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선구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형주의 기준은 그럴 때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황금 대바닥주? 우리 지금 저기 저 황금대지님 여기 들어와 계시나? 이번에도 또 만기 되셔가지고 이탈이 되셨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탈을 하세요. 또 자산 규모도 된단 말이야. 근데 자꾸 소형주 들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누적적으로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왜 맨날 황금 대바닥주 한 100개 종목 갖고 있다가 한 개 정도가 땅 상한가 가면은 야 이거 한 방 있어 상한가 한 방이면 돼. 자꾸 그런 생각.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SK 하이닉스 사세요. 좋은 건 알겠는데 아 내가 손실이 커서 그래서 그냥 막 깔아놓는 거야. 상한가 한번 나오라고. 안 된다고. 큰일 납니다. 그 결론은 그 음식료 2016년 15년부터 보여드리는 게 이 차트가 15년 이후에 보세요. 맨 왼쪽이 15년일 거 아니에요. 종가가. 음식료, 의복, 섬유의복, 종이목재 그 다음에 화학 이번에 좀 올라온 거죠. 화학. 올라와봐야 저기 2018년 1월 고점도 못 들었어요. 사실 아직. 그래서 LG화학 부분을 선별 작업을 통해서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필요 없이 우리는 윤정두는 화학 업종의 대표주자. 실적은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서 5위. 그 종목에 대해서 기준점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 2018년 고점을 언제 뚫어요? 5월에 뚫죠. 6월에.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매집하고 일주일 만에 60만 원짜리를 86만 3천 원 찍어버립니다. 그죠? 고수익 우린 다 냈단 말이야. 그때 겨우 뚫고 올라가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정부 정책이 의약품에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죠. 어찌됐건. 그럼 의약품 하나 지금 본 거예요. 의약품 조금 전에 화학하고 그 다음 비금속 광물. 2018년 고점 뚫습니까? 못 뚫어요.
철강금속, 엄마, 기계, 두산그룹주들 덕분에 좀 움직인 거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 유일하게 2018년 고점을, 실질적으로 2017년 11월 고점이죠. 그 고점을 올 초에 정상적으로 뚫는 업종이 전기전자예요. 디커플링을 해소시키는 과정, 어떤 디커플링인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켜놓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못 가. 그러고는 구속시켜놓고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응? 결론적으로 그 리스크 부분이 이제 일정 범위 해소돼가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다시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자체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야 진단키트 막 미국에서 그 긴급 승인해줬고 정부가 나서서 막 떠드는 거야. 코로나19 확산된 거에 대해서 일정 범위 책임감을 가지고 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3월 달에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주도력을 다시 빼앗겨버리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도 서울 확산 때문에 또 빼앗겨버리고,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약하지가 않아요. 이들은 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니까.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상반기, 예? 상반기 전체 종목수로 따지면 2,350개 정도 되거든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이 47조 정도 됩니다. 47조. 그 중에 35%, 예? 그 중에 30%가 삼성전자, 5%가 하이닉스가 한다니까. 두 종목이에요. 두 종목이. 그 두 종목이 하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IT의 강세가, 대만이 지금 우리보다 강할 정도로 기술주들의 강세가 어마어마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산업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산업 자체가. 유튜브, 넷마블,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같은, 그러니까 서버발 D램의 수요도 어마어마하고 산업 자체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고,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을 뒷받침하는, 그렇게 되면서 수급은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판다고 그러던데, 아니 팔면 뭐해? 삼성전자 지분 외국인이 56%에 달하는데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이 47%, 대주주 지분도 많아요. 뭐 물론 차명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무슨 팔긴 못 팔어. 걔들이 주인이지 사실상. 응? 그렇게 해서 그쪽을 놓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쪽은 운수장비 이제 9년 만에, 예? 조선하고 자동차인데 9년 만에 자동차가, 현대차가 정책에 힘입어서, 뭐 수소차 어제 오늘이었나? 그 환율 부분에 엔화 강세 부분 살짝 돌려준 게 그게 엄청난 탄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의 기준입니다. 예? 이런 황금 대바닥주 계속 대바닥에 계실 거예요? 황금 대바닥주 사세요. 계속 대바닥에 계시라고. 그나마 움직인 게 뭐예요? 서비스 업종. 응? 서비스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네이버, 카카오, 엔소프트, 이제 넷마블, 그 종목 움직이고 난 이후에 뭐 삼성바이오로스, 의약품, 그 다음이 뭐예요? 의약품 다음이 뭐예요? 화학, 그 다음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은 원래 제일 강했어요. 누가 전기전자 업종을 약하다고 그래? 이 순서대로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포트 비중만 채워놓으셨어도, 셀트리온을 그냥 막 여러분들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익을 냈잖아. 정 의원님들 다 계신데 뻥칠 수 있나? 아니 이 수익률이 이렇게 60%라니까 시가총액 3위짜리가 저거 감당되시겠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응? 거래량 거래대금이 죽으면 이슈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윤정두 말 맞다나 윤정두가 미워한다고 얘가 계속 죽을 수 있나? 아니죠. 아니 거래대금만 터지면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만 터지면. 거래대금 터져가지고 들어올리다가 결국은 앞전 2018년 거래대금이 형성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대장주라고? 대장주 같은, 서정진 회장님이 대장인가 보지, 목소리 커서. 저 당시에 2017년도에도 저 당시에도 셀트리온이 시장 수익률을, 의약품 쪽에 변동성 큰 종목들의 수익률을 넘기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월등했죠. 그 앞전의 흐름에서도 오바마 케어 때도 한미약품에 대한 장난이 월등했지 셀트리온은 제한적이었어요. 이 앞전에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대갑니다. 내가 셀트리온 대장이에요 했던 분들 다 뒷목 잡고 자빠질 때가 저럴 때 아니에요.
조정이 생각보다 깊어요. 요럴 때 셀트리온 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뭐 예를 들면 KFM테크나 마찬가지야.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 지분이 그 누가 몰라요. 신문 보면 다 아는 내용이지. 맨날 점상 가야지 그러면.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업종 종목 잘 선택을 하시면 지금 장이 절대 어렵지 않다. 아니 지금 뭐 그렇게 패닉 빠질 만한 내용도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장을 비롯해서 유럽 장의 흐름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뭐 힘겨워할 만한 그런 위치도 일단은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업종 잘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고,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조금만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기준으로 들여다보시면, 그러면 지금 이 장은 진짜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돼서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됩니다. 그 선구자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직접 투자자이시잖아요. 직접 투자자가 간접 투자자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거죠. 간접 투자자들이 펀드 상품에 돈을 넣어서 그게 과열이 됐을 때가 시장 정점이에요. 금리가 최고점을 찍을 때가 시장의 정점입니다. 고점을 찍고 이제 꺾이는 시점부터 시장은 조정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환율 부분이 원화 가치가 1,300원까지 훼손이 되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당일의 이슈의 변동폭인 거지, 나머지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이 종목군 빨리 해드려야 돼. 지금 교육 들어가야 되는데, 중기시황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 다 이제 지금 25일 기준 시황으로 바꿔놔야지. 그래 저희 또 직원분들이 요거 보고 캡처해서 방송 원고를 만듭니다. 이거 한 페이지에 하나씩 분명히 자르라고 얘기해줬고, 그리고 25일 기준 시황, 25일 중기 시황, 그리고 25일 단기 시황.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시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정에 대한 변동성이 3월달 코로나19 대비해서 그렇게 뭐 버거운 수준이 아니라는 거하고, 포트폴리오 전략 이런 거 이제 다 같이 올려드리니까 요거 이제 같이 보시면서 대처를 좀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2016년 종가 대비해서 2017년 11월 고점까지의 등락률이 우리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다. 자신감 가지시라는 거고, 요거 이제 일요일 날 자세히 해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지난 일요일 날 교육 한 4시간짜리 강의 들으시면 오늘 지금 시황이 딱 맞는 시황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자별 거래대금, 그 다음에 기준거래량 100만 주 경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녹화 방송 보세요.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아까 올려놔드렸잖아. 아까 그거 다시 올려놓을까요? 유튜브 쪽은 이제 그 화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디 갔니? 창피하지 말고 빨리 나와봐라. 팝업창 올려드렸었죠. 뭐 모트렉스나 뭐 KPM테크 318%, 뭐 327% 이런 거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일 관심 종목 테마 뭐 이렇게 해드렸는데, 25일 기준에 IT, 자동차, 화학, 서비스, 의약품 업종 기준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 나오면 됩니다. 이 기준 거래량이라는 거는 25일 이제 관심 종목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 모니터링 하신 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25일 이렇게 다 바꿔서 올려드려요. 시간 조금 지나면 밑에 글씨 다 바뀌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신풍제약은 똑같이 기준 거래량 공격적이신 분들 500만 주 잡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뿐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기준에서 신풍제약의 경우가 이제 뭐 0.33% 강보합으로 시간에서 올려놨는데, 15만 3천 원 기준에서 3천 원을 밀고 내려갔죠. 마감 동시효과에. 그래서 시간에서 500원 들어올린 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격 반발력이 있다라는 쪽, 시장의 이슈로 불거져 있는
블록딜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문제될 내용은 아니다. 문제가 어떤 게 문제돼?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블록딜하고 당일날 개인들에게 다 넘겼고 그 넘긴 가격대가 16만 7천 원 블록딜 가격 그 수준이고 외국인 기관들 매수 평균 단가 특히 이제 외국인들 300만 주 이상 뭐 8월 13일부터 본다면 360만 주 8월 말일부터 본다면 313만 주 주식 수는 5,280, 5,300만 주 수준 6% 이상의 매집이 단행돼 있고 매수 평균 단가가 15만 7천 원 이상이고 그렇다면 버거울 거 없죠. 신풍제약 또 LG화학의 경우 하반 경성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거 이런 거 보여드렸죠. 애기제비 감축이형 어제 야간 방송 녹화 방송 보시던가 아니면 오늘 장중에 올려드린 개장 초에 올려드린 LG화학 내용 보시면은 이 애기제비 감축이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면은 하방을 잡고 돌릴 수 있다. 지난주 주봉의 망치형의 66만 6천 원 부분도 잘 기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 거래량은 20MA, 5MA의 거래량 기준 100만 주, 150만 주 정도.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만 주 정도가 터지면 변동성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2,500만 주, 하이닉스 500만 주. 오늘 같은 날 사실은 편입 기준 가능했죠. 그리고 현대차 400만 주의 양봉, 넷마블 150만 주의 양봉. 양봉이 발생돼야 돼.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 발생돼야 돼. 아무렇게나 막 들어간 다음에 에이 신풍제약 나가 개장초에 사서 3시에 손절해가지고 1억 300만 원 손실 났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VIP 가입하시면 되지. 왜 1억 300만 원 왜 하루 만에 손실을 나? 바보도 아니고. 에이 바보. 응? 그러니까 300만 원 가입하는지 몰랐다고? VIP 가입하셔서 도움 받으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던데. 그 300만 원은 아까운 거예요. 1억 300만 원은 안 아깝고. 그러시면 안 돼요. 도움 받으실 때 도움 받으세요. 25일 날 관심주의 경우는 둘 다 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텔콘 RF제약이나 모트렉스의 경우에 이 꼬리 부분을 다시 감싸 안고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느냐.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꼬리 부분 월봉, 주봉, 일봉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갭에 대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 드렸다 그랬잖아요. 다시 보시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렇게 잡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넘쳐난 범위가 되는데 종가 기준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11,000원 가까운 그 흐름 그렇다면 10% 등락 범위 그 정도의 변동성 그 변동성의 기준은 오늘 거래량의 80%는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성공 확률이 낮아지죠.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이 1억 6,500만 주인데 80%면 8일은 8, 68에 48 그러면 1억 3천만 주 정도 터져야 되잖아요. 1억 3천만 주 정도 터져줘야 되는데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공격적이신 분들은 1억 2천만 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1억 5천만 주.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매번 이렇게 터지나? 불가능하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해졌단 말이에요. 모트렉스.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해져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귀신 같죠. 예?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넘겨지고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이제 더 높은 자리까지 돼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갭 생겼을 때 기준이고 요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기준 잡으면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되면 요 정도에서 조금 더 높게 8,000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트렉스도 설정을 해드리는 기준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꼬리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을 감싸 안고 다시 고점으로 형성해 주려면 오늘 거래량이 1억 2천만 주 수준이에요. 8일은 8, 8이 16, 9,600만 주. 그럼 9,500만 주를 공격적으로. 그럼 가능성이 어때요? 9,500만 주가 또 실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사실은. 제가 볼 땐 불가능해. 근데 윤정두의 그러한 그 개별 시각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넘기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넘기고 양봉이 나오면. 그럼 종가에 1억 주 넘기는 걸 기준 잡습니까? 아니죠. 장중에 이 시간대별로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텔콘 RF제약이나 모토렉스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종목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새로운 종목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일단 뭐 신풍제약은 이제 위에 올려놔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뭐 들여다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금요일날 너무 많이 미끄러져서 그리고 시간의 종가 기준에서 이제 움직임 나온 종목은 여러분들 이제 선배 되시는 또 예쁜 궁디님 같은 경우가 아주 IB 투자를 들여다 보셨는데 이 아주 IB 투자가 시간에서 상한가에 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은 좀 작아 2천억이에요 얘도. 그래서 갭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는데 우리는 이 그 아주 IB 투자를 만약에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1,000억, 7천만 주, 8천만 주는 일단 최소 범위로 터져야 돼요. 그러면 시간에서 130만 주 터졌으니까 일단은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아주 IB 투자. 사실상 이거를 그 변동성 매매를 보는 거지. 이 종목을 IB 투자 이 종목을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이신 분들은 7천만 주 정도면은 거래대금이 1,000억 원을 넘길 수 있다. 근거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1억 주 정도 터져주는 모습이 있어야 변동성에 대한 기대율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그 세 종목 정도 보는 거고요. 이 종목을 이렇게 뺄게요. 그리고 내일 개장 전에 무지하게 많은 종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 좀 다소 또 주춤거리고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원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체 선반영이 너무너무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잡을 수 있다. 내일이면은 이런 종목이 아니라 더 우량한 종목에서 제대로 된 종목에서 기준점 잡아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빨리 넘겨서 오늘 방송 온 거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어우 또 40분이네요. 예. 자, 신풍제약이나 이런 쪽에 7월 이후에 상승률, 수익률이에요. 의미 크게 보여야지는 않고 지금 시총 1조 미만짜리의 변동성들만 놓여져 있죠.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기준에 개별 매매다 할지라도 내일 또 거래 정지 아닌가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하루 상한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바로 또 거래 정지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거래 정지가 됐든 다시 그 거래가 형성이 됐든 이제는 개별 기준의 매매가 되는 거지 이 종목을 이거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은 못 드려요. 다만 이제 개별 기준에서의 거래량 기준이 거래대금이 이제 월등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터질 때 거래대금이 이제 1조 수준까지도 막 치고 올리는 그 흐름까지도 있었죠. 이게 얼마예요? 1조까지는 안 되고 한 5천억. 그리고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상한가 진입이 되면서 3,600억인데 그 기준에서 이제 거래대금을 맞춰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전 거래대금까지 해서 그래도 최소 5천억 이상은 터져야 된다. 만약에 이걸 들여다보신다면 그럼 6천만 주 이상이 터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그리고 투자 주의 경고 뭐 여러 가지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들여다보셔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개별 매매 기준이고 전략 기준 정도 잡아주는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이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요거를 교육만 받으셨다면 이 수익 가능하신 거죠. 사실상. 나머지 부분 이제 주봉, 월봉 기준 장중에 저렇게 노란 톡에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삼고초로 해서 모셔온 분이 10시부터 이제 카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릴 텐데 우리 그 대마왕님께서 장중에도 이렇게 리딩을 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오픈을 하니까 132만 원이 될지 정확히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약제가 아까 100분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했죠. 장중 내내 리딩 해드리고 아까 질문이 종목도 주나요? 종목 주시겠죠 당연히. 장중 리딩 해드리고 종목 드리고 AS 해드리고 그리고 교육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교육해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월 서비스를 받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텔콘 RF제약도 이미 벌써 올려드렸죠. 어제도 개장 전에 올려드렸어요. 어제 야간 교육도 해드리고
그저께 야간 교육도 해드리고 그저께 해드리고 상한가니까 더더욱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예? 어제 방송 원고 보면 이것도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어제 방송 원고에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 요거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각 게시판에도 한 번 더 올려드리세요. 뭐냐면 이 종목군들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서 이 종목군들을 이미 22일 날, 23일 날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22일 날 이렇게 해서 텔콘 RF제약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을 오늘 방송에서도 우리가 보여드렸어야죠. 그래야 와 그렇구나. 텔콘 RF제약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22일 날 야간 교육에. 그럼 23일 어저께 상한가 잡아내실 수 있어야죠. 그죠? 여기도 지금 텔콘 RF제약 빠져 있었네 어제는. 이렇게 있고 아침에 이제 모트렉스 아침에 올려드렸고 23일 날 01시 15분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텔콘 RF제약.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또 모트렉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모트렉스도 이렇게 이렇게 23일 날 개장 전에 모트렉스를 올려드렸다고. 개장 전에 텔콘 RF제약 올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23일 날 상한가. 그럼 오늘 방송 원고에 이것도 있었어야지. 이 화면이 없더라도 이 내용이 있었어야죠. 그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또 이렇게 또 오늘 장중에 다 올려드린 저 차트가 다 장중에 올려드린 차트잖아요. 그죠? 모트렉스도 오늘 장중에 다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일양약품이나 이런 거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린 게 이거예요. 개장 전에. 어제 야간에 올려드리고 개장 전에는 시장이 너무 눌림목이 커서 대형주 위주로만 방어적인 전략을 잡아드렸고 종목의 히트를 안 쳐도 되니까. 지금 계속 전화 오는데 전화 그냥 상담만 하시려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 직원분들이 힘들어. 내일 아침부터 같이 움직여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원금 회복하고 우리들은 수익의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원금 회복을 한다 그러면 윤정도 가슴이 찢어지지. 아니 3월 이후에 시장이 70% 올랐는데 어떻게 원금 회복해요? 매일매일 수익인 거지. 네이버 30% 비중의 수익 그 30% 비중 다 차익 실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의 수익 삼성바이오로직스 30% 수익 다 차익 실현하고 시젠에서의 또 수익 시젠에서 30% 차익 실현 다 하고 신풍제약에서 또 수익 오늘 신풍제약 들어가서 오늘 손절하신 분은 속상하시겠지만은 우리는 11만 원 12만 원에 들어가서 또 9월 달에 15만 원 전후에 들어가서 20만 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20만 5천 원에 그리고 또 들어간 건데 VIP 합류하셔서 VVIP 수익을 가져가십시오. 이거 다 개별 매매하신가요? 루미마이크로. 예쁜 궁디님 상한가 가셨다고 행복해하시고 하이닉스의 이 시가총액 그 흐름이나 이런 부분도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의 지금의 위치에 하반 경직성 아까 보여드린 애기 제비 감축이형의 흐름 그런 부분들을 왜 놓치세요? 버거우세요 LG화학? 그럼 같이 움직이셔야죠. LG화학을 잘라내느니 유지하면서 시장의 흐름 대비 수익으로 연동을 시키시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조정이 좀 깊긴 합니다만 뭐 숨을 못 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최고점에 잡은 것도 아니고 평균 단가 잘 낮춰놓고 하방은 완전히 잡았고 늦게 들어온 회원들은요 하셨어요. 늦게 들어온 회원분들도 수익 기조로 잡아내셔야죠. 지금 이장에 웅천님도 수익 내셔야죠. 그죠? 지금 그 늦게 들어오신 분들의 만약에 이번에 포트 비중이 웅천님 같으신 경우도 포트 비중이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IT의 비중이 가장 70%로 그냥 아예 집중이죠. 결국은 이번에 IT가 방어됐고 물론 뭐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지만은 삼성전기가 이번 최고가 대비해서 10% 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번 최고가의 상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력을 잡아놓은 게 한진칼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비중 유지만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의약품 비중 30% 드린 게 가장 많았죠. 4월 이후에 5월 6월 달부터 의약품 30%였잖아요. 계속
계속 전량 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 비중을 30% 채운 게 현대차, 넷마블, 현대차, LG화학이죠. 요 순서대로 30%. 언제? 9월 들어서 그것도. 그죠? 물론 뭐 땅 파서 뭐 30%씩 다 채울 수는 없죠. 근데 그 종목군들의 흐름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9월에 가입하신 분들이 좀 손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전부 8월에 편입한 거잖아요. 8월 초, 8월 말, 9월 초. 그럼 넷마블 15만 원 평균 단가. LG화학 같은 경우 좀 높죠. 그런데 이제 71만 원까지 좀 낮춰놨고 오늘 장중에 이 폭락장에 64만 원대까지 돌리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봤고 수급이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현대차 15만 원대 편입을 하는 물량인데 뭐 물론 고점에서 잡은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뭐 현대차 왜? 그럼 그 주력주 이외에는 수익 종목에서 전기전자 이제 IT 장비 부품 업체들 이런 쪽인데 그쪽은 이제 원체 좀 가볍죠. 가벼움이 있죠. 손실률이 뭐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 부분은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쪽이라서 그렇게 버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웅천님도 그러니까 삼성전 같이 볼까? 남들한테 욕 먹는다니까.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아우 너무 버거워요. 그럼 혼나요 우리가. 한진칼은 거래 대금이 너무 없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그거 이제 잘 대처하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기도 3월 이후에 시장 수익률은 넘겨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이고점이죠. 그러니까 14만 8천 원에 왜 차익 실현을 못 해줬냐의 기준이 돼요. 우리가 아니 지금 이 장에 지금 이 장에 그잖아요. 이번에 고점 찍고 나서도 밀려 있는 폭이 대단한데 삼성전기 쪽에 저것도 꼬리 달린 부분 최고점에 우리가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삼성전기가 가장 큰 우리가 이게 엄청난 주력이죠 우리가. 에? 삼성전기 대놓고 우리가 가장 많은 비중이잖아요. 근데 삼성전기가 최고점 대비 11.49 빠졌어.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현실이고 고점을 놓쳤고 또 한 달에 300만 원씩 과금하는데 전기에서 시원하게 수익도 안 나오고 비용만 나가고 하는데 결론은 지금 장을 어차피 우리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게 보셔야 돼요. 시장이 지금 붕괴된 게 아니에요. 시장 추세는 월봉상으로도 계속 강해 왔었고 가격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있는 거죠. 시장이 지금 솔직히 아니 시장이 지금 폭락장입니까? 아니 지금 폭락장이 솔직히 아니잖아. 그럼 그런 장세에서 앞으로의 수익이 이제 쭉 뻗어 나와줘야 되는데 전기만큼 유리한 종목이 있어요. 지금도 1순위는 삼성 전기입니다. 저는. 근데 고점 대비해서 11% 빠진 게 이게 버거우시면 안 되죠. 이게 버거우시면 안 돼. 그러면은 시장에서 조금 쉬시는 게 옳습니다.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금리 올리면은 무조건적으로 좀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일찍 우리가 미리 들어와 있는 선구자의 역할인 거고. 한진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에 한진칼의 버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진칼의 나중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7월 혹은 8월일 거란 말이에요. 7월 혹은 8월. 단가가 무지 높아야 우리 단가 보니까 평균 단가 아무리 낮춰놨어도 8만 원 수준 정도 될 거예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이제 뭐 7만 원대도 있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쪽은 거래량이 대바닥인데 유통 물량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돌려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대처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거래량 없고 유통 물량도 없는데 쭉 밀려 내려왔죠. 얼마 전에 이제 8만 원대 초반 넘겨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숨 좀 쉬겠다 했는데 돌려질 때는 이런 종목은 또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버겁지만은 그나마 이쪽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신풍제약 최고점에 잡아서 그 정리를 못했어요.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져요. 진짜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들어오셔서 7월 15일에 들어오셔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300만 원씩의 과금을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7월 15일이면 우리가 IT 비중을 55% 그리고 시젠이 30% 그다음에
한진카를 자당시 기준에 7월 15일 이후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은 게 굉장히 지금 높으실 것 같아요. 웅천님, 예, 평균 단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은데 그거하고 전기 쪽은 뭐 사실상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시즌에 7월 150%의 수익 7월 중순이셔도 수익이실 것 같은데 시즌에서 상당한 수익. 예. 시즌 같은 경우 뭐 7월 3일부터 7월 8일부터 공식적인 편입 기준을 잡은 거니까 30% 비중을 7월 8일 여기부터 그죠? 그렇게 해서 15일이시면 요때 들어오신 건데 그죠? 요 시즌 수익 30% 비중의 시즌 수익 다 먹은 거 아니에요? 다 수익 내고 16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더블 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자락에 차익 실현에 약간 엇박자가 났죠. 여기선 세 번 들어갔고 그잖아. 그럼 시젠이 우리 그때 주력이 전기, 시젠, 한진칼. 한진칼은 점진적으로 거래량 줄어서 관망. 그리고 삼성전기는 뭐 솔직히 좀 버겁지는 않고 전기 쪽을 7월 15일 이후에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요? 7월 15일 이후에 기준 잡으면 15일이면 여기서부터네요. 그럼 평균 단가 한 10, 높게 잡으셨으면 한 14만 원? 그죠? 14만 원 평균 단가에 지금 주가면 14만 8천 원 대비 11% 빠져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웅천님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 지금. 얼마든지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원금에 대한 훼손이 없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고점 대비 밀렸으니까 원금에 대한 훼손이지. 지금 얘기하는 원금의 훼손은 예를 들면 시전 지금도 갖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 그나마 괜찮네. 30 얘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건 아니니까. 잠깐만 어마어마하게 빠진 건가? 이제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우리는 재편입하고 또 들어간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차익 실현한 상태인데 그나마 얘도 20%는 좀 괜찮네요. 나쁘진 않네요. 시장 전체 대비. 우리는 없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날도 이때도 다 빠져나왔죠. 얼마나 땡큐하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죠. 셀트리온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셀트리온 얼마 빠져있지? 26%. 시가총액 40조를 넘기던 종목에서도 26%가 빠져있는데 전기가 그렇게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한진칼이 못 돌릴 만큼의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유통 물량이 작아서. 거기만 잘 해소되면 뭐 그다음부터 이제 IT 쪽에 강세면 눈누난나 그죠? 자 유료 강의 이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요만큼 해서 오늘 마무리해드리고 10시부터 각 채팅방 노란톡 국민톡 카카오톡에서 10시부터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송 끊으시면 안 돼. 유튜브나 카카오 TV 쪽에 방송 계속 보세요. 왜냐면 그 어제 야간 방송하고 주말 방송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그리고 장중에 전략 내용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참조하셔서 대처하시면 돼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략이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하시고 대처하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01109 마지막 출석 체크합니다. 701109 음악은 사랑한다 주현미 마지막 한 곡 올려드리고 바로 유료교육 들어가는데 유료교육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10시 1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창은 10시 5분에 열어놓을게요. 사랑한다 주현미.